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공부할 때 수업에 집중하게 하셔서 우리의 지성과 전문성을 자라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정직하며 정도를 지키는 당당한 학생이 되길 원하며 장래를 위해 1분 1초를 아끼는 현명한 학생이 되게 하소서. 교수자로서 최선을 다해 가르치며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발상의 씨앗 찾기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발상의 씨앗은 컨셉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컨셉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제품 컨셉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제품 컨셉은 뭐냐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 중에 가장 고객이 원하는 것 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 또는 꼭 어때요? 그 충분한 특성이 보장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제품의 특징이고 그 특성이 곧 제품의 컨셉으로 만들어지며 제품의 컨셉이 곧 마케팅 컨셉, 그것이 결국에는 광고 컨셉, 표현 컨셉으로 연결되게 돼 있다. 그런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좋은 씨앗을 고르는 법, 이 방법 우리는 아이디어 짤순이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짤순이의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왼쪽 이 비주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뿌리나 씨앗이나 줄기나 잎이나 이런 열매 같은 것들을, 이게 하나하나 각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들을 잘 조합해서 모으면은 그거 가지고 보약, 아주 여러 가지 어떤 깊은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렇게 한약 재료로서 활용이 된다는 것처럼 제품 속에 우연히 넘기기 쉬운 그런 특성들이나 속성들을 잘 활용해서 광고로 아이디어를 만들게 되면 뛰어난 광고의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로 해서 요게 이 한약 짤순이를 아이디어 짤순이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구상을 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 고객의 정서로부터, 니드로부터 제품의 어떤 특성을 잡아내고 그것 가지고 잘 처방하게 되면 베네핏, 고객의 편익을 이렇게 잘 이용할 수 있고 고객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약속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한 재료나 기술력, 성능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제품이 스스로 지닌 기능적 속성과 강점을 찾아내고 그것들이 타겟 대상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런 특별한 어떤 기회 요인을 찾아내는 과정, 그것이 곧 아이디어 짤순이다. 그래서 그 기회 요인 중에서 그 특성이, 기회 요인을 줄 수 있는 독특한 그 특성이 고객에게 어떤 장점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은 꼭 구체적인 어떤 타겟에게 어떤 편익을 줄 수 있는가를 찾아내게 되면 그 언어가 곧 고객 언어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생각의 씨앗을 찾는 방법을 이렇게 표를 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품에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퍼티, 속성들이 있고, 이 속성들 중에서 고객이 정말 원하는 속성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게 되면 그것들이 바로 경쟁력 있는, 그 제품 있는 그 경쟁력 있는 속성이 되고, 이렇게 경쟁력을 지닌 속성들 중에서 또 어떤 강점과 약점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강점으로서 다가오는 속성들, 이것들을 우리는 잘 찾아서 그것들 가지고 그 기능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성분, 제조 기법이라든가 포장, 디자인, 네이밍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고객 언어로 전환시키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컨셉의 시작은 이렇게 제품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부터 시작된다. 프로퍼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해서 프로퍼티의 이런 다양한 속성들을 찾아내고 난 다음에 그것 중에서 어떤 강점을 지닌 특성이 무엇인가를 찾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 서왓 분석을 통해서 강점을 찾아내고, 이 강점으로 선택되는 이런 요소들, 이 요소들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이 요소가 고객들에게 어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제품의 어떤 강점이 되는 요소들이 어떻게 장점화될 수 있는지, 고객의 언어로 제품 언어로
장점화 될 수 있는 어떤 장점 요인들을 찾아내는 작업. 이것이 우리는 메리트를 찾는 작업이에요. 이 메리트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고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지만 그 타고난 성능이나 기술력 때문에 만들어지는 장점이 되는 거죠. 이 장점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쭉 어떤 고객에게 적용되는지를 찾으면서 구체적인 고객에게 어떤 편익이 되는지를 찾게 되면 이것이 베네핏이라 그래요. 고객 편익이라고 하는데 이 고객 편익인 이 베네핏은 특징이 뭐냐면 정확한 제품 타겟에 대한 메인 타겟에 대한 어떤 설정이 필요하다. 어떤 예를 들어서 그 타겟의 특성, 라이프 스타일을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게 되면 아파트에 사는 세대기로 표현했을 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시집 온 세대 이런 사람이 메인 타겟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타겟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겟을 정해주고 나서 이런 사람에게 그 사람들 이제 맛있는 김치를 먹기 위해서 김치떡을 묻을 수가 있는데 아파트에 어떻게 묻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김치 냉장고를 갖게 되면 김치떡을 묻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는 세댁도 이제 김치떡을 묻을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로 갖게 되는, 이게 바로 고객 언어이고요. 고객 편익이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장점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강점은 뭡니까? 기름을 아낄 수 있다. 어떤 속성으로부터 나온 거죠? 기름을 아낄 수 있다는 거는, 자, 속성은 이런 거죠. 연비가 높다. 예를 들어서 보통 연비가 한 10km 정도 나오잖아요. 1리터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특성이 이 연비가 30km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연비가 30km라는 그런 속성이 나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당연히 기름을 어때요? 아낄 수 있다. 맞죠? 오래 달리니까. 또 오래 달릴 수 있다. 그다음에 운전 중에 통화,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죠. 이거는 음성 통화 기능이 있을 때 운전 중에 통화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이런 장점들, 기능들, 이게 장점, 이걸 메리트라고 해요. 메리트를 찾고 난 다음에 이 메리트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해서 메인 타겟을 정해놓고 이런 메리트 기능 때문에 이 메인 타겟이 어떤 삶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가, 즐길 수 있는가를 찾게 되면 그것이 바로 고객의 언어이고 베네핏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뽑았기 때문에 이 베네핏이야말로 고객에 대한 약속이고 이게 바로 어떤 광고 컨셉이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 컨셉이란 이같이 제품의 장점, 어떤 특징이나 장점들 중에서 소비자의 편익이 이것도 이렇게 잘 이렇게 편익으로 지원될 수 있고 소비자가 그것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고객 입장에서 고객 언어가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객에 대한 약속이고 그것이 바로 고객에게 합당한 컨셉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설명한 거 다시 한번 간단한 표를 정리하게 되면, 자, 이렇게 광고 목표나 광고 전략으로부터 따와서 이제 광고 컨셉이나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광고 생각의 씨앗을 뽑을 때 이거는 항상 고객의 필요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고객이 갖고 있는 불만 요소가 무엇이고 고객이 원하는 요소가 무엇이고 고객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 제품이 가지고 있는 효과들,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재료, 이런 것들, 기술력 이런 것들이 소비자에 필요한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특성을 찾아가게 되면 굉장히 유익한, 고객에게 유익한 특성을 잡아낼 수 있는데, 이거 우리는 속성 또는 프로퍼티라고 말한다. 이 프로퍼티 속에서 이 프로퍼티가 어떻게 고객들에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그걸 찾게 되면 이게 메리트가 된다 그랬고, 이 메리트가 특정 고객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따지게 되면 이게 베네핏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스를 찾아내는 1단계고 그 다음에 메리트를 찾아내는 2단계고 베네핏을 찾아내는 3단계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아이디어 짤순이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단계의 구조는 먼저 속성을 쫙 뽑아내고 난 다음에 그거를 수학 분석을 통해서 주로 1단계를 찾게 되는데, 수학 분석을 통해서 강점 요인이나 약점 요인을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2단계 장점 찾는 작업을 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장점이 주어지지? 그걸 찾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연비가 30km다라는 그런 속성 강점을 찾았다 하면, 그 속성이, 그때 연비가 30km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이 누릴 수 있는, 아니면 운전사가 누릴 수 있는 특성은 뭘까요? 오래 달릴 수 있다. 아니면 기름값이 덜 든다. 또 어떻게 돼요? 연비가 이렇게 많이 이렇다는 거는 자원을 아낄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장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장점들이야말로 기회 요인이 되는 거죠. 이것 가지고 그러면 이런 그 기능들이 누구한테 가장 효과적인 걸 찾게 됐을 때 3단계인데 이게 바로 고객 편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것들일까죠? 택시기사, 화물차 기사, 아니면 전국으로 다니는 택배기사 이런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겠죠. 택시기사 이런 사람들. 그래서 어떤 운전을 통해서 그 기름을 태워서 운전하는 차량 운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기름값 연비가 높다는 건 굉장히 유익한 거고 장점이 되는 거고 그것이 그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첫 번째는 택시 기사 아저씨 아니면 택시 기사 우리 삼촌 이제는 기름값 걱정 끝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또 그 있잖아요. 우리 택배 기사 아저씨 전국을 이제 이렇게 누비는 택배 기사 아저씨 이제 그 기름값이 덜 들고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니까 이제 어때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벌어들이는 이익이 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편익으로 표현해주면 이것이 고객 언어가 되고 이 타겟 중심의 고객 편집 메시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고객에게 통하는 생각의 씨앗을 고르는 법이 바로 아이디어 짝순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아이디어 짝순이는 제품의 속성들을 가지고 꼼꼼하게 따져서 그 속성들이 목표에 적합한 대표 속성을 고르고 그것들에게다가 어떤 가치, 고객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장점과 고객 편익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이디어 짝순이다. 그 아이디어 짝순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1단계는 속성을 찾는 방법이고 나의 무기를 모두 찾아서 적어보고 그것들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것, 강점, 그러니까 어떤 유익한 소비자가 원하는 강한 속성 이것들 찾아내는데 이걸 뭘로 찾아낸다? 서학 분석으로 찾아낸다. 요것이 첫 번째 1단계가 되고요. 이렇게 서학 분석을 통해서 찾아낸 속성 이것 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장점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그 장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2단계가 되는데 이 장점을 찾아내는 단계는 우리가 충분히 어때요?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요. 이거 이제 주로 할 때 우리가 CVT 어떤 회의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만다라트 아이디어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 여러 가지 아이디어 맵 이렇게 비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찾은 것들 가지고 장점을 이제 잘 괜찮은 것만 정리해서 모으면 이것들이 어때요? 이제 고객에게 작용될 제품의 장점 또는 메리트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메리트로 뽑은 2단계로 뽑은 이 메리트를 가지고 마지막 3단계로 이제 한 번 더 가는데 1, 2단계는 이 공장이나 회사 중심의 제품 메시지라면 3단계는 고객이 원하는 고객 메시지가 돼요. 그러니까 고객 언어로 표현돼야 돼. 그러니까 이 언어가 표현됐을 때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고객 언어다 그러는데 고객의 편익, 고객이 누릴 편익을 찾아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제품을 통해 누리게 될 삶의 혜택과 변화된 모습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방법 이게 바로 우리가 베네핏이 되고 고객의 편익이 되고 고객 언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례로 실제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제시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했던 제품 중에 반려견 리더줄을 디자인하는 작업이 여러분 포트폴리오 뒷부분에 교재 뒷부분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하나 발췌해서 넣었습니다. 에티켓을 에티켓 기능을 하는 그런 반려견 리더줄이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반려견 리더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발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품 특성을 찾아냈는데 하나의 제품에 5가지의 꼭 필요한 기능을 담자라는 메시지를 만들었고요. 다음에 이 기능들 5개 기능들은 한 손으로 딱 쉽게 적용함으로 해서 한 손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산책길을 좀 편안하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누구나 가볍고 쉽게 편하게 이렇게 간편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럼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냐? 맨날 저녁마다 이렇게 우리 반려견 강아지를 데리고 집 주변을 산책하는 우리 아빠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랬을 때 이제 고객 편이 우리 아빠 이제 주말 산책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삶의 질이 높아져서 만족감이 배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고객 편익이 된다는 거죠.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세부적으로 보게 되니까요. 제품의 속성에는 배변 봉투 기능을 넣자. 모기 퇴치기 기능을 넣자. LED 조명 기능을 넣자. 자동 거리 조정 기능을 넣자.
인간공학적 디자인을 설계하자. 이렇게 5가지 속성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장점은 이 반려견과 함께 공원을 걸을 때 한 손으로 리더들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산책이 즐거운 그런 그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되고요. 다음에 산책길에 엉뚱한 곳에서 응가를 이렇게 갑자기 하더라도 그 자체에 비닐봉투랑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즉시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세 번째는 이제 LED 조명이 있어가지고 해가 넘어져도 전혀 두렵지 않고 밝은 대낮처럼 환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해서 어떤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장점을 정했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고객편, 우리 아빠에게 주어질 고객의 편익을 쓰니까 주말에 날마다 주말마다 어때요? 그 산책을 즐기는 우리 아빠 여유로운 산책길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메시지가 가는 거고요. 우리 아빠 삶의 질이 높아지고 만족감이 배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객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해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손으로 리드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스케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아무 데서나 응가를 쉽게 쓸 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봉지를 이렇게 넣어갖고 다니고 이렇게 휴지를 넣고 다니는 이런 어떤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가 넘어가도 LED 조명을 빛이 환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여기다 조명을 넣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스케치를 하니까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아주 구체적인 스케치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에 완성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디자인하고 이것을 이제 3D 작업을 해서 구체화시킨데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모기형 교체형 모기 퇴치기가 되어 있고요. LED라 여기가 조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그 고기 개 어떤 목줄로부터 연결되는 어떤 연결고리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줄이 꼬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지하는 그런 커브형 구멍이 되어 있고요. LED 조명 전원을 이제 설치하는 C타입 충전 방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뭐 줄 잠금 장치 기능을 이제 버튼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그리면 여기도 고무로 만들어서 매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구체적인 거를 어때요? 그래서 디자인에 넣어서 이렇게 완전히 최종 완성된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모급을 한 거고 이건 3D를 한 거고 이렇게 해서 자 이거 갖고 마지막에 광고도 해봤는데 우리 아빠 쫑이와 함께 나오면 너무 행복해요. 이런 광고 메시지가 이제 만들어지고 광고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마지막 어때요? 광고 표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 짜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컨셉을 뽑아내고 그걸로 아이디어를 이렇게 도출하는 과정까지 했는데 그것 가지고 이제부터 실제적으로 제품 아이디어 구체적으로 아이디어 발상하고 스케치하는 거는 어때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컨셉을 가지고 고객 편익 그 고객 메시지가 만들어진 것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발상을 했을 때 아까 만들어진 최종 광고처럼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발상의 마지막 디자인 발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보면 1%의 변화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길이 있고, 그리고 또 평소 삶 속에서 길이 있고, 생활 속에서 익숙한 곳에서 길이 있기 때문에 늘 가까운 익숙한 곳에서 아이들 찾는 작업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창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독창성은 새로운 것을 말하지도 않는다. 독창성은 유일한 것도 아니다. 일상의 단 1%의 반응으로 아이디어가 창출된다는 거죠. 평소 삶의 모든 것을 변형하기로 시작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이쪽에 이 비주얼처럼 이게 일양약품 이제 광고의 비주얼을 제가 이게 복사해 넣었는데요. 수도꼭지는 누구나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잠겨지지 않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잠겨지지 않는 생리현상을 수도꼭지에 빗대어 표현한 아이디어가 재미있다. 수도의 꼭지를 매듭지어 이렇게 꽉 묶고 넘으면서 막혔다, 뚫렸다, 뭐 이런, 여기다 막혔는데도 막혀야만 되는데도 또 이게 물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매듭지어 묶고는 1% 변화로 표현된 좋은 아이디어다. 그죠? 이렇게 딱 묶은 것만 변화시킨 거죠. 이건 다 기존에 존재하는 거예요. 요것만 어때요? 새롭게 묶어줌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는 이렇게 1%의 변화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화를 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나?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항상 모든 디자인은 변화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디자인은 통일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항상 통일과 그다음에 어떤 반복과 어떤 조화, 하나를 어우러짐, 잘 이렇게 하나로 묶어짐. 여기부터 시작 출발이에요. 이게 이제 안정감을 주는 거고요. 단순함이고요. 다음에 균형감이고 대칭, 이게 다 통일감의 기본인데 이게 통일감은 안정감을 주는 게 장점입니다. 안정감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그래서 또 어느 이제 좀 안정성, 여기서 안정감과 어떤 뭐랄까요, 좀 이렇게 안정성, 완성에 의한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 굉장히 지루하다는 거예요. 지루하고 좀 이렇게 졸리고 답답하고 재미가 없고 뭐 이런 단점이 존재해요. 이 통일감이 주는 안정감은 안정감이 있지만 근데 그것이 조금만 이렇게 좀 시간이 지체되거나 아니면 조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다 보면 지루해지고 짜증나서 무관심해지는 거죠.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는 게 우리는 변화인데 그 변화를 좀 또 어떻게 합니까? 변화를 심하게 주면 통일감이 깨어지니까 완전히 어때요? 혼란스러워지고 쓰레기처럼 돼서 그래서 변화를 줄 때는 얼마의 변화? 1%의 변화만 주라는 거죠. 조그마한 변화만 주면 전체 통일감 유지되면서 한 구석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를 충분히 시각을 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변화를 줄 때는 이동이나 반사, 회전, 변형, 왜곡 이런 방식으로 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 변화를 줄 때 그러면 또 어떤 룰이 있지 않나? 그 룰이 바로 이 조화의 룰이에요. 율동감, 리듬감, 동세, 강조, 착시. 그래서 이런 조화롭게 변화를 주게 되면 이것이 안정은 유지돼 있고 변화가 주어질 때 조화롭게 주어짐으로 해서 이 전체는 어때요? 아주 탁월한 그런 독창적인 아주 어때요? 예술성이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 반사, 회전, 변형, 동세 등의 이런 변화와 이동감을 통해서 안정과 변화와 조화를 잘 어때요? 믹싱할 때 디자인이 가치가 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그림들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뭔가가 원과 면, 선 이게 잘 조화롭고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심플하고 이 알루미늄 컬러에다 블랙 그리고 유리 재질 이런 것들이 심플하면 거기서 이제 이런 변화를 주어서 아주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고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빨간색을 임팩트로 주고 있고요. 이것도 요 빨간색 이 물건 텍스트를 임팩트로 주고 있는 그런 디자인들인데 굉장히 어때요? 이런 변화가 심하지 않죠. 이렇게 단순 명쾌하고 이런 변화. 그래서 아주 전체 변화가 아니라 부분적인 아주 심플한 변화를 통해서 이런 재밌는 그런 조화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통일감과 변화의 어떤 기본 원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안정감을 통해서 균형이 유지된다. 여기 보면 두 개의 무게감과 어떤 재질감의 그 양쪽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평형제울이 있는데요. 보면은 어때요? 이게 양쪽이 딱 같은 무게, 같은 크기, 같은 재질감으로 인해서 통일이 잘 이루어지고 비례나 대칭, 반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어때요? 지루하고 안정적이진 하지만 지루하고 심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가 조금 이렇게 좀 시소 게임처럼 변화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변화를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크기의 변화, 지금 재질감의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크기의 변화를 이쪽은 크고 작으니까 이제 이쪽이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무게의 어때요? 무게추의 변화. 그걸 통해서 안정감을 만드는데 사실 이쪽은 무겁게 느껴지고 가볍게 느껴지잖아요. 이건 위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변화를 주냐면 이런 변화도 뭐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이런 변화를 조금 더 보완한 새로운 변화가 이런 변화예요. 자, 크지만 재질감을 어때요? 가볍게 만들어주고 작지만 재질감을 무겁게 만들어주니까 균형을 이루더라. 어떤 시각적 균형을 이루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크지만 큰데도 불구하고 큰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죠. 이건 작지만 작은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균형감을 이룰 때 이거 우리는 조화를 통한 어울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화로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재질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색감의 그 어떤 무게감을 사용하기도.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이나 검은색이나 이런 건 무겁게 느껴지죠. 그러기 위해서 노란색이나 연두빛이나 이런 그죠? 오렌지 이런 것들은 밝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명암에도 색에도 명암 차이를 주기도 하고 콘트라스트 차이를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재질감을 잘 달리 주기도 하고 크기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각도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각각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을 변화를 통해서 무게 양쪽의 균형감을 맞춰줄 때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원리를 하는데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각도의 변화를 통해서 보세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 길이였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조직을 하니까 세월호 센 것은 굉장히 길어 보이고 이거는 짧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여기를 한 2cm 더 길게 한다든가 여기는 좀 더 줄여준다 해서 이렇게 보정을 해주게 되거든요. 실제와
달라지는데도 시각적으로는 안정감이 좀 만들어주는 요것도 바로 보정 기법이고 이게 바로 조화를 주는 디자인의 원리라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보게 되면 자, 이 원과 이 원은 같은 크기 원인데 외곽에 있는 주변의 이미지가 작은 원들로 이루어질 때와 큰 원으로 이루어졌을 때가 요 느낌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작은 원들이 둘러쌌을 때는 이게 크게 느껴지고 상대적으로 이게 큰 원들이 이렇게 주변에 둘러서니까 요건 작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요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어때요? 요걸 조금 더 진한 색, 이건 좀 밝은 색으로 한다든지 연한 색으로 한다. 그러면 요거 좀 커 보이지만 좀 가라앉죠. 이거는 작아 보이지만 커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때요? 이거는 작지만 좀 진하게 해주고 요거는 크지만 좀 연하게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그런 그 양쪽의 균형을 맞춰주는 작업 그런 거를 해줄 때 주변의 영향으로부터 어때요? 우리가 자유롭게 시각 디자인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원리를 통해 여러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형의 닫힘을 이용한 교묘한 조작법이 되겠는데요. 자, 보세요. 이거 분명히 코끼리 다리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여러분 이 다리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볼까요? 요 다리 한 개, 다리 두 개, 다리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선을 여기로 봤을 때는 여덟 개의 다리가 보이고 여기서 봤을 때는 네 개의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게 왜 이렇게 생기냐면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서 실제 밑에 있는 걸 더 잘려나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형은 닫힘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개념. 그러면 닫힘은 여기서 이게 닫힘이다, 이게. 그럼 이게 닫히니까 이게 다리로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 다리는 이건데, 그죠? 이거는 열려있고, 시간이 열려있고, 이 사이사이가 닫힘으로 해서 이것이 다리로 보인다. 그래서 닫힘에 영향을 받는 거. 이걸 이용해서 교묘한 트릭 작업을 만들 수 있고, 아이디어에 어때요? 독창성과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요것은 꼭 기억해 보세요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1%를 변할 때 변화 방법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힌트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변화 주기를 활용하는 방법. 세 번째 이제 단순하게 SMP 전략이고, 그죠? 단순하게 전략 방법. 다음에 더하기나 빼기 방법. 다음에 깨트리기 방법. 상상하기 요 6가지의 1% 변화 요령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힌트 찾기 보면 힌트는 일상의 습관적 행동에서 공감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죠. 아침 출근길에 일어나는 어떤 에피소드들, 지하철에서, 버스 안에서, 아니면 버스 정류장 앞에서, 화장실에서, 이빨 닦으면서, 엄마에게 인사하면서, 신발 신으면서,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계단을 올라가고 내리면서, 그죠? 책가방을 메고 오면서, 책가방 속에 있는 도시락이 들긋들긋 소리를 들으면서 막 나올 때 옆집 개들이 짖는 소리를 들으면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에피소드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을 때 마치 기상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 뭐 이런 모든 속에서 할 때 아주 민감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야말로 일반 여러분들 소비자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어때요? 그들에게 그럴만하지라고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힌트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 발소리, 짐승 울음소리, 뭐 어떤 아줌마들의 잡담 소리, 그리고 어떤 뭐 여자친구들의 수다 소리, 그리고 뭐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장사들의 어떤 고객 부르는 소리, 또 뭐 차량 몰고 다니는 어떤 장사 아저씨의 어떤 마이크 속에 들려오는 어떤 뭐 이렇게 장사 아저씨의 어떤 손님 부르는 소리 이런 게 다 힌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시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시장 옆에서 이렇게 막 뭐 어떤 이런 거 파는 그리고 뭐 고추 같은 거 이렇게 조금 모아놓고 파는 할머니들의 그런 모습들 아니면 또 막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어떤 간판들 그리고 현수막들 이 수많은 게 다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버스 타고 올 때 어떤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을 때 막 그런 졸려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지하철에서 막 엄청 사람들이 많아서 밀리고 막 비명을 지르고 그 모습들 이런 속에서 아이디어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아줌마들 수다하는 정말 이건 아이디어가 좀 보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런 걸 잘 들으면서 그냥 듣지 마시고 저게 어떤 아이디어랑 연결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들어오게 되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거기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보면 우리가 이제 낚시를 생각해 보면 낚싯바늘보다 미끼가 더 대열하는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뭐냐면 숨겨진 힌트
힌트를 잘 찾으면 직접 그걸 보는 것보다 아이디어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일상에서 어떤 사건들, 사고들,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잘 미끼로 삼아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찾으면 거기에는 공감력이 강한 그런 메시지가 충분히 들어있고 그것을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상에서 힌트 찾기 첫 번째가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는 아저씨의 손목시계 아이디어. 기발하죠? 이런 아이디어 보세요. 여기 실제로 독일 그 광고 공모전에서 큰 상을 딴 그런 아이디어. 보면 손잡이와 손목시계가 콜라보된 아이디어. 여러분들 이런 아이디어 정말 또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자, 이것도 보시면 이것도 사실 칸 국제영화제에서 상 딴 그런 제품들인데, 그래서 이 아저씨의 대머리 위에다가 살짝 그림 그려가지고 안경 속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뭐냐? 수업 시간에 너무 졸려서 졸리는데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탁 자면 위에 교수님이 봤을 때는 눈 뜨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트릭 아이디어예요. 근데 실제는 그게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광고니까 이게 재밌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친구가 밥 먹고 노곤해서 돌고 있는데 장난으로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착안해서 그 상을 착안해서 이 광고 아이디어로 역으로 쳤던 거죠. 기발한 아이디어. 이게 사치라는 회사에서 만든 광고 땡센데 이것도 아주 정말 여기 나오죠. 칸 국제영화제 동상을 딴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이 정도를 충분히 아이디어 낼 수 있는 거죠. 아이디어는 이거 충분히 여러분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럴듯한 아이디어. 여기서 상딸 만한 아이디어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자, 다음에 변화주기입니다. 변화주기인데 보시면 이것도 사실 기발한 아이디어거든요. 보면 자, 죽밥수수는 사탕이잖아요. 사탕은 설탕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개미가 가다가 설탕물이나 이런 설탕 냄새가 나면 당연히 이게 다 따라붙어서 아주 떼거지로 붙어서 가가 먹어야 된다고. 그런데 개미가 이렇게 둘을 피해서 가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죽밥주스에는 이 설탕이 들어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볼게요. 주파주스 막대사탕 광고는 사탕이면 때로 몰려야 할 개미들이 오히려 줄을 서서 멀리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 주파주스는 무가당 사탕임을 강조하고 있다. 알고 봤더니 이 주파주스는 무가당이었구나 라는 메시지가 팍 주어진. 그래서 이 비주얼만 봐도 무가당 사탕 주파주스. 그러면 어때요? 이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다이어트라는 우리 누나라든가 아니면 어떤 당뇨병 환자라든가 당을 어때요? 싫어하는 어떤 이게 제일 이거 제로 콜라 같은 걸 마시길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파주스 아주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다. 그런 광고가 되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충분히 쓸 만한 아이디어 속에 만들어야 될 기발한 아이디어다. 자, 요거는 조금 기발하다기보다는 요거는 변화를 주음으로 해서 만드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일반 물통인데 물통에다 뚜껑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구름처럼 해갖고 여기다 구멍을 뻥뻥 뚫어놨더니 어때요? 물을 조루처럼 식물에 물 준 조루처럼 해서 이렇게 기능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역할의 변화다. 관계 역할 변화와 크기 및 위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정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세 번째가 단순하게 하기인데 여러분들 이 스티브 잡스는 사실 단순하게 하기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애플 컴퓨터에 칩 여러분들 그 체험맨으로 있을 때 이분은 엄청난 어떤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해서 발표하게 되면 이분이 꼭 직접 이렇게 지금 있는 이 청바지에다 이렇게 가볍게 입고 나와가지고 어떨 때 모자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직접 프레젠테이션 합니다. 그러면 정말 심플하게 몇 마디만 딱 하죠. 핵심만 딱 해서 몇 마디 딱 하고 이제 들어가겠는데 그게 대박을 치는 게 너무 명쾌하고 심플하다 보니까 메시지 전달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았을 때 제가 지금 막 엄청난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떤 내용이 많고 말이 많으면 다 기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왜냐하면 개발비도 엄청 들어갔고요. 기간도 많이 고생했고요. 많은 직원들이나 전문가들 투입해서 이걸 했기 때문에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뭐 그걸 다 하지 않고 했겠어. 딱 정말 아이덴티티가 될 만한 했겠어. 컨셉만 딱 말하고 넘어가요. 이 사람이야말로 그래서 단순하기에 대부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또 다른 사례로 단순하게 하기에 사례를 제가 설명해 주는데 아이시스 샘물이
아주 맑고 청량감이 뛰어나서 공기를 마시는 것 같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마치 어때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물 마시는 폼만 나오죠. 그래서 아이스 생수를 마시는 느낌은 마치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순수하게 느껴진다라는 이 주장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비주얼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함으로써 제거하거나 단순하게 함으로써 어떤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더하기 빼기 아이디어인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마늘, 육종 마늘 아시죠? 육종 마늘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의 뿌리가 6개가 하나 이렇게 형제처럼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주로 엄마 요리할 때 쓰는 다양한 이 조미료가 여러 가지 조미료 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따로 놓으니까 나중에 정신없는 거라서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의 마늘 어떤 이 낱개처럼 그 각각의 조미료 통을 만들어서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모든 조미료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래서 대신 여기 보면 꼭지 색깔을 통해서 구별을 딱딱 지은 거죠. 어디는 기름, 어떤 거는 그죠? 뭐 설탕, 어떤 거는 뭐 미원, 뭐 이렇게 다시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개발한 그런 아이디어가 더하기 빼기 아이디어인데. 이거 볼까요? 마늘은 오자인데요. 마늘은 한 뿌리에 6개의 알이 한 가족을 이루어 자라기 때문에 독특한 조형성을 지니고 있다. 의미 또한 연합과 통합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런 속성이기 때문에 그거 이용해서 잘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체로 표현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열쇠 꾸러미라는 속에는 다양한 열쇠가 들어갔죠. 그것도 가능하고요. 또 뭐 맞는 키, 하나의 키 속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죠. 여기 맞는 키 이렇게도 될 수 있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등산 조끼 하나에 굉장히 그 많은 주머니가 있죠. 이것도 이제 다양한 방식이 되어 있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 그 공사판 현장에 있는 아저씨의 도구 어떤 벨트 이런 것도 그죠. 하나의 벨트에 달면 거기 수많은 기능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잘 활용하게 되면 더하기 빼기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또 다른 형태의 더하기인데 보세요. 이게 자동차 백밀러라는 것과 이 신발이 반짝임을 이렇게 기능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이게 합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신발이 반짝거리는지 백밀러 기능이 대신되더라.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은데 이런 것도 이러면 활용하면 되고, 요건데 더하기 빼기인데요. 요건 보시면 아주 재밌는 게 실제로 이게 손가락에 이렇게 잡아주는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그립감 잡는 감이 굉장히 뭐 손에 딱 맞는다. 뭐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보면 손가락이 나왔지만 반대로 들어간 부분이 계곡이 있다는 걸 생각해서 여기다가 이게 학의 머리들을 이렇게 표현한. 이거는 어때요? 여기가 하늘이고 이 학의 날개, 이게 날개고 이게 학들이 날아가는 게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표현한 거예요. 이것도 기발한 아이디어죠. 이렇게 해서 더하기 빼기를 그리고 네거티브 포지티브를 잘 활용하게 되면 의외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손가락의 특징과 잘 어울리도록 카메라, 손잡이의 형태를 디자인한 비주얼이고, 서로 다른 두 오브제의 기능적 만남에 의한 형태 협력을 통해서 재탄생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재미있는 융합 디자인이다. 이러한 형상의 협력은 서로 다른 둘이 함께 있을 때 더욱 가치가 커질 수 있는 만남의 동일선상에서 기능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다.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더하기 방식이 이런 거 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하나의 리을자를 만들었죠. 두 사람이 하나의 T자를 만들었고, 두 사람이 A자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각각 여러 사람이 하나를 만들었을 때 이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 하나, 둘, 셋, 네 사람이 이렇게 O자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O자에 하나가 돼. 이거는 굉장히 이 정도면 한 25명 정도 되겠는데, 요 밑에 또 있네요. 한 30명 정도 되겠죠. 그래서 3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구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지구라는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 더하기 빼기를 통해서 여럿이지만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다. 아까는 하나의 맞는키 속에 여러 개의 메시지가 가능하다면, 반대로 여러 개의 열쇠가 하나의 단일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열쇠 꾸러미라는 메시지. 마늘 어때요? 뿌리라고 하는 메시지. 쫑이 다 6개 있지만 하나의 뿌리로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더하기가 빼기가 서로 이렇게 혼용돼서 아이디어를 만들 때 기발한 게 나옵니다. 다음에 5번째 이제 깨트릭인데요. 이거 보면 그 얼룩무늬 요거를 이렇게 이것처럼 이 아저씨가 이제 만약에 작가라고 그래. 작가가 올라가서 이거는 뭐 실제로 이렇게 이 색무늬를 붙이거나 빼면서 했을 때 색을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말이 살아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작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지금 현재 이 말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가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아이디어, 이런 게 아주 기반한 깨트리기 아이디어. 그래서 무채색에서 유채색으로 색 변신은 이미지 변신을 뜻할 때가 있다. 또 때로는 엉뚱한 생각이나 엉뚱한 시도를 통하여 발상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상하면서 때로는 일상을 파괴하는 다양한 시도를 감행할 수가 있고, 깨뜨리고 재배치하는 등 엉뚱한 시도는 의외의 상상을 하게끔 만든다. 결국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는 멋진 방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깨트리기 5번째 여기 보게 되면, 자, 이거는 이제 딱정벌레죠. 딱정벌레인데, 이 딱정 무늬는 이렇게 여기저기 퍼져 있는데, 이거는 뒤로 다 쏠려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딱정벌레를 상징하는 이 폭스바겐의 자동차, 이 딱정벌레와 이미지가 동일한 게 아시겠죠? 과거에 그 자동차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이 페인팅 문양이 뒤로 밀렸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속도감을 표현할 때 이렇게 밀린 걸로 표현했는데, 폭스바겐 자동차를 상징하는 딱정벌레의 덩어리에 있는 인쇄된 무늬가 빠른 자동차 속도로 인해서 모두 다 뒤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는 그런 아이디어다. 그래서 어떤 때는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가 디자인의 뇌세포를 자극하여 비주얼로 표현되면 멋진 아이디어로 변신할 수 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막 농담했던 것들이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아이디어는 전혀 엉뚱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실보다 더 사실을 이해하도록 과장해서 표현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강력한 공감을 얻어내는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자, 이제는 이제 6번째로 상상하기입니다. 이 상상하기는 무한 상상하기, 다음에 발상은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생각, 다른 시도에서 시작된다. 엉뚱한 상상력이 발휘될 때 무한한 창조력이 발휘된다. 생각이 상상이다. 곧 상상이 곧 발상을 낳는다. 이래서 이제 파스칼은 뭐라고 말했냐면,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와 같다고 했죠. 인간은 갈대와 같이 가냘픈 존재이지만 생각에 따라서 우주와 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포용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의 날개를 펼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까지 찍을 수 있는 어떤 사진기는 없을까? 어떻게 체온으로 충전되는 핸드폰은 없을까? 그냥 걷기만 하면 충전되는 어떤 뭐 자동차 뭐가 없을까? 물속을 달리는 자동차는 없을까? 자동으로 시력에 맞추는 안경은 없을까? 악어를 잡아먹는 개구리는 없을까? 이렇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그 속에서 어때요? 비주얼을 창안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 상상 아이디어인데요. 자, 이 맨홀 뚜껑에 따뜻한, 겨울에 따뜻한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나는 거야, 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커피잔을 딱 박아놨어요. 그랬더니 이 참 재밌고 신기하니까 사람들 지나가면 이렇게 보고 구경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죠? 이런 아이디어. 다음에 또 이런 아이디어 가능해. 자, 이건 뭡니까? 자, 이거는 이제 사실 이거는 강도 아저씨예요. 권총 들고 있는 강도 아저씨인데, 자, 은행 강도를 지금 틀리하고 하는데, 어때요? 자기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뭘 썼습니까? 팬티 스타킹을 딱 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좁아지는 거야. 얼마나, 왜 이건 뭐예요? 팬티 스타킹의 강렬한 탄력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거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 재미있는 아이디어네라고 느낀다는 거죠. 강력한 팬티 스타킹의 수축력과 보건성, 이런 탄력을, 이게 탁월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은행 강도의 얼굴이 몸통에 비어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이런 모습 표현함으로 해서 스타킹의 탄력성을 잘 성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아이디어는 충분한 상상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아이디어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것은 꼭 해보세요 6가지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이거 마지막 상상력의 마지막에 보면, 이거는 담배째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담배는 사람 몸에 좋지 않습니다는 메시지죠. 그래서 사람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어떤 육체의 모든 어떤 건강에 좋지 않고, 성적 기능에도 건강에 좋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자인의 5가지 조건을 가지고 아이디어 발상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5가지 조건을 한번 조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5대 조건에는 한목적성과 경제성, 신뢰성, 독창성, 지속성, 이 5가지가 있는데, 디자인의 조건을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요, 기술의 발전 전에도 달라지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디자인의 기본 조건은 충족되는 게 바람직하다.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이 5가지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목적성인데요. 이 한목적성은 실용성이 기반이 돼야 돼요.
활용 가능해야 되고요. 효용성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이거는 접으면 굉장히 가벼워지지만 아니 그 노트북이 요 뒤에는 이렇게 스마트폰 충전 기능도 달려 있고요. 접을 수 있고요.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이건 이제 보세요. 물잔 위에 여기다가 이렇게 눈곱을 해놨고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게 수차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실용성 있게 이렇게 해버렸고. 이거는 이제 전기 콘센트를 디자인했는데 코 3개를 통해서 어떤 접지 기능도 첨부시켰고 또 안정성과 튼튼함 그리고 어떤 사고력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디자인된 모습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이런 걸 보여주죠. 여기 한목적성은 기본적으로 실용성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신비성입니다. 먼저가 활용성과 한목적성과 기능성이 우선이지만 그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신비성을 가져 예쁜 거예요. 디자인이 세련되고 심플해야 되고 뭔가가 조화롭고 뭔가 독창성이 이런 것들을 다 하죠. 그래서 어떤 국제성이나 시대성이나 민족성, 사회성, 개성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그런 중에도 신비성을 유지해야 된다. 누가 봐도 공통적으로 예쁘다, 멋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 가져야 된다. 다음 세 번째가 독창성인데 이거는 다른 사람 누구도 하지 않은 거야 돼요. 새로운 것, 전혀 새로운 것. 그래서 나만의 것. 그럼으로 해서 저작권 문제도 해결되고요. 특허 문제도 해결되는 거고요. 또 디자인에 대한 어떤 남의 걸 도용한 문제도 해결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독특한 디자인을 통해서 나만의 디자인, 나만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제 경제성이에요. 할 수 없는 디자인은 경제적이어야 돼. 가능하면 심플하고, 가능하면 단순하고, 가능하면 재료도 최하의 수준으로, 돈도 저렴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아예 굳이 라벨 달지 않아도 충분히 메시지 전달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 거 바람직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버려지는 나무들 잘 이렇게 해서 활용해서 이렇게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경제성이야말로 네 번째 기본적인 조건이다. 디자인의 조건이거든요. 자,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질서성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얼마나 잘 반복되고 조화할 때도 질서를 갖는가 하는 게 질서를 가짐으로 해서 디자인 새로운 조화를 어떤 경제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요.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아까 4가지, 5가지 중에 앞에 4가지는 신비성과 독창성은 주관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다음에 경제성과 한목적성은 이 객관적인 영역을, 이런 주관적인 영역과 객관적인 영역이 조화롭게 잘 질서를 유지할 때 우리는 질서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배치도 그렇고, 어떤 이런 재료나 스틸이라든가 나무와 이런 어떤 쇠의 재질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고, 어떤 주관적인 영역과 객관적인 영역이 잘 조화를 이루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앞에 4가지가 조화를 잘 이룰 때 마지막 5번째의 어떤 디자인 속성이 될 수 있다. 요걸 여러분 잘 지키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디자인에 대한 어떤 굉장히 기본적인 이론과 원리를 제가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강의해 왔어요. 물론 앞에 5주간은 여러분들 문화예술 교육사 이론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5주간 참 재미있는 수업을 했지만 6주차부터는 여러분 디자인 원리를 좀 들어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원리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이론과 그리고 어떤 방법들을 제가 잘 이론적으로 설명해 줬는데 이걸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정말 많은 유익을 얻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까지 조금 소리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 책을 꼭 반드시 한 2번 정도 한번 읽어보세요. 의외로 되게 재밌고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2학년 때 정말 디자이너가 아주 능력 있는 디자이너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부로 디자인 교육론 수업을 완전히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함께 해주신 학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우리 기말고사 기간에는 여러분들 제가 기말고사 문제를 구글 클래스룸에 제가 문제를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다운 받아서 여러분 프린트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직접 연필로 그림에서 작성을 하셔서 5장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을 기말고사 기간 중에 그 시간대에 오셔서 출석 체킹하시고 과제 제출하시면 기말고사 완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고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